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C 플러스 N년차 현직 부장이 말한다의 현직 부장 담당 구미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아파가지고 입원도 하고 퇴원도 하고 통원 치료도 받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많이 셨는데 몇 분들께서 이 영상을 안 올려주시냐고 해주셔가지고 무슨 주제를 하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제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주제는 일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 중에 어떻게 적응했고 유연성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일하면서 겪었던 상황 중에서 유연성을 발휘했던 경험을 말해달라 라고 질문이 왔을 경우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지금이 우리가 연말이잖아요. 연말이어가지고 지금 이제부터는 한 11월, 12월 해가지고 공채가 아마 굉장히 많이 뜰 거예요.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공채가 많이 뜰 건데, 특히나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제 공채, 여러분들 물론 정규직 공채도 많이 지원을 하시겠지만 기간제 공채도 지금 되게 많이 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제 공채일 경우에 이 답변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100점을 맞는 답변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 왜 이 답변을 알려드릴지 말지 고민을 했냐면은 사실 이 답변을 하면은 그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100% 만족하는, 저 사람이 우리 기관에 오면 진짜 딱이겠다 하는 답변이에요. 근데 이 답변이 약간의 어떤 그 꼼수가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 내부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나 마나 고민을 좀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또 제가 또 현직이고 이런 거를 또 어딘가에서 또 답변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했던 경험을 말해달라 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만약에 기간제 공채예요. 이거 왜 물어보는 걸까요? 일하면서 기간제 공채인데 유연성을 발휘했던 경험 왜 물어보는 걸까요? 물론 내가 어려운 환경 중에 이렇게 일을 잘 풀어나갔다, 이렇게 일을 잘한다, 그런 거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특히나 기간제 공채 같은 경우에는 거두절미하고 그냥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간제 공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직원이 입사를 하면은 물론 하나의 업무에 이 사람을 배치를 시킬 수도 있지만은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네요. 어떻게 돌려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간제 공제로 입사하실 경우에는 한 업무를 맡게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 업무를 하다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너무 일손이 딸려서 이 기간제 공채를 입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업무를 하다가 또 다른 데에 또 너무 급한 일이 생겨, 프로젝트가 생겨. 그러면은 거기에도 일손이 부족한데 이미 이제 기간제 공채는 끝났고 더 이상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TO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기간제 분들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정규직 분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나 기간제 분들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에서 일하다가 다른 프로젝트에 옮겨가서 일을 하시겠냐라고 제안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김미숙 씨를 기간제 공채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A라는 프로젝트에 투입을 시켜서 일을 했는데 김미숙 씨가 일도 곧잘 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급한 불은 좀 껐어. 그럼 다른 프로젝트에 또 옮겨가서 김미숙 씨를 투입을 시키고 싶은데,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그 업무를 말하면서 딱 그 프로젝트만 한다라고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두루뭉술하게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A 프로젝트 지원 및 그다음에 부서 업무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미 이제 김미숙 씨가 채용이 됐고, 김미숙 씨 이제 이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채용을 했었는데 저 다른 프로젝트 이제 이런 B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같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김미숙 씨 입장에서는 나는 그것 때문에 채용이 된 게 아닌데 왜 저기 가서 일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걸로 채용이 된 게 아닙니다. 저는 A라는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기 위해 채용이 됐기 때문에 B라는 프로젝트 하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은 결론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 업무가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김미숙 씨가 퇴사 의사를 밝혀서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B라는 프로젝트에 가서 꾸역꾸역 일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두 가지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김미숙 씨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A라는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 내 B라는 프로젝트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베스트겠죠. 근데 이제 김미숙 씨가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와는 다르게 B라는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도 기관 차원에서 부서장 입장에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김미숙 씨도 거기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신경 쓰이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말을 빙빙 돌려가지고 일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그때 어떻게 유연성을 발휘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특히 기간제 공채일 경우, 지금 이제 기간제 공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거거든요. 기간제 공채일 경우에는 그렇게 너가 이제 입사를 했는데 일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니? 퇴사할 거니? 라는 거를 돌려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여러분들께서 이제 입사해서 업무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답변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가치관에 맞춰서 나는 이런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이런 기간제라는 거에도 응시를 해서 내가 그 경력을 쌓으려고 하는 건데 뭐 프로젝트가 바뀌게 되면은 하지 않겠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자유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자 하는 거는 이제 꼼수인 거죠. 나는 무슨 일이 됐건 일단 이 기관에 무조건 입사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의 답변입니다. 나는 그렇게 일이 바뀌는 건 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끄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일단은 입사를 하고 보겠다. 뭐가 됐건 입사를 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일이든 저 일이든 다 해서 공공기관에서의 경력을 쌓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위원이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유연성을 발휘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런 유사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사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뭐 A라는 공공기관에 입사를 했습니다. 공공기관 입사할 때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이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기관에 입사를 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가량 흘렀을 때 이제 부서장님이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프로젝트가 이제 뭐 당신이 와서 잘 서포트를 해주셔가지고 마무리가 잘 되고 있다.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당신이 좀 투입되어서 같이 일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제가 처음에 입사할 당시에는 이 업무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입사를 했지만은 부서장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이미 성과가 잘 나왔고, 물론 제가 다 한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기여를 한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잘 나왔고 다른 그 프로젝트에서도 좀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거를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을 때 처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새로운 업무를 익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제가 여기서 또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업무 적응력이 빠르고 나름 업무에 대한 숙지 이해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뒤늦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빠르게 학습을 해서 그 프로젝트에 익숙해진 다음에 거기에서도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기여를 해서 그 프로젝트 또한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은 그 질문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 입장에서는 만점짜리 답변입니다.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정규직 채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정규직 채용 같은 경우에 이 답변을 하시는 게 왜 좋냐 하면은 요것도 또 내부적인 어떤 그런 사정인데요. 제가 단추를 아직 못 잠궈 자꾸 단추를 잠그려다 보니까 밑에 자꾸 보게 되네요. 정규직 채용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답변을 하는 게 왜 좋으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공공기관 입사를 하면은 기관 차원에서 이미 채용이 된 사람을 퇴사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퇴사를 못 시킨다고 보면 돼요. 일단 입사를 하면은 본인이 스스로 제 발로 나가겠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정년까지 그냥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관에서 퇴사를 시킬 수 있겠지만, 당신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해요? 너무 일을 못한다. 너무 답답하다. 당신하고는 일을 못하겠다. 라는 사유로 퇴사를 시키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일을 못할 경우에 퇴사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규정을 현실적으로는 거의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어떤 사람을 퇴사시킨다는 거는 인사평가에다가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구체적인 사유를 넣어서 이 사람이 일을 너무 못하고 기관 차원에 굉장히 손해를 끼쳤다라는 걸 입증을 하고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퇴사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퇴사를 시키진 않습니다. 다만 일이 너무 못해서 일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거나 배치를 다시 시키겠죠.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공채든 기간제 공채든 적응력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응력을, 유연성을 어떻게 발휘했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업무 적응력이 상당히 빠르다. 새로운 일에 대해서도 이해를 빨리 하는 편이고,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서도 금방 적응해서 다방면의 업무에 있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이다. 그런 포커싱,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작성하진 않았어요. 근데 포커싱은 항상 그거예요. 새로운 데 배치가 되더라도,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더라도 업무에 대한 학습이 빠른 편이고 이해가 빨라서 그 새로운 업무에 적응을 하고 잘 헤쳐나갈 수 있다 라는 데 포커싱을 맞춰서 답변을 작성해서 대답을 하시면은 그 공공기관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인 만점짜리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이 기관에 들어가고 보겠다라고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만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단추도 못 잠그고 지금 출근 준비를 하다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핵심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답변을 작성하다가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나 하는 궁금증이 드시면은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또 댓글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 새로운 주제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출근하러 가보겠습니다. 출근.